저는 59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네. 제가 34살에 1살 연상인 남편을 사고로 잃고 8살, 6살 두 딸을 데리고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살아온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 법륜 스님의 정문적설을 들었다면 제 자신도 다스리며 딸들한테 사랑을 많이 주면서 키웠을 텐데 사는 것이 힘들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화내고 짜증을 많이 내서 그런지 작은 딸이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이 착하기는 한데 저를 닮아 주장이 강하고 화내고 짜증을 잘 냅니다. 결혼하여 남편한테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염려가 되어 어떻게 하면 변하게 할 수 있을지 스님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10월 1일부터 매일 아침 5시 30분에 108배를 하는데 기도문은 제가 살아온 날의 어리석음을 참여하고 주어진 현실에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평생 할 계획인데 이대로 계속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1년이든 3년이든 기간을 정해놓고 하다가 기간이 되면 또 회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지금 인생 살아온 걸 이렇게 얘기했죠. 결혼을 해서 아기 둘 낳고 네, 살다가 남편 죽고 네, 그래 또 아기 키우다가 네, 또 남자 만나가 네, 또 지금 결혼해가 산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 인생이 그게 인생이 더 화려해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 손도 못 잡아보고 여기까지 왔다. 이게 더 화려해요. 자기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 못 해본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2번이나 해봤잖아. 애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2이나 낳아가 키우고. 근데 자기 인생이 왜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딸이 짜증을 많이 내고 그게 자기가 짜증내니까 얘도 짜증을 내는 거지. 엄마가 한국말 하면 얘도 한국말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딸도 네. 짜증 내가면서 결혼해가 또 한 번 죽든지 이혼하든지 하고 또 한 번 더 결혼해가 또 자기처럼 잘 살 거니까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왜 딸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잘 살은 것 같지가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스님이 비유하잖아. 자기는 스님보다는 잘 살았다 이 말이야. 그 자기보다 못 살은 스님도 장가단 못 가본 나도 이래 잘 사는데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데 근데 자기 2번이나 가보고 애도 2이나 있는 게 왜 못 살았다고 자기를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난 잘 살아서 우리 딸들은 나 닮아가 잘 살 거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참회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데? 제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어리석었는데 결혼을 2번이나 할 수 있는 여자인데. 애들을 키우면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야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성질 고치기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자꾸 내가 문제가 있다 그래. 내가 없다고 말해줘도 자기는 계속 있대. 그래 문제가 많아 있어라. 아무 문제가 없어.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애 2 있는 여자가 결혼하는 건 상당히 재능이 있나 없나? 혼자 사는 나도 지금 하는 물지도 못하는데 괜찮아. 그래 자기 인생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딸도 내 닮아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꼭 한 사람 만나 그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또 괜찮나? 그거 관념이 잘못된 생각이야. 그런데 특히 내가 성질이 더봐 이혼을 했다 하면 참여할 일이 있어. 근데 지가 살다가 지가 죽었는데 내가 왜 참여를 해?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죽인 게 아닌데 왜 내가 참여를 하냐는 거야. 이혼을 했을 때는 내가 성질이 더러웠어
좀 반성할 게 있다. 참해지면 죽은 건 참회 대상이 아니에요. 그 남자들이 옛날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 따라 죽어라. 따라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따라 못 죽었다. 그래가 뭐란다? 미망인. 좋은 말 아니에요. 쥐 죽은데 왜 내가 따라 죽어? 나는 시집을 한번 더 가야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좀 받아들여라. 스님을 유튜브를 많이 봤으면. 자, 따라해봐요. 네, 저는 잘 살았습니다. 저는 잘 살았습니다. 결혼 2번이나 했습니다. 결혼 2번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우리 없습니다. 딸도 나 닮아가 잘 살 거예요. 우리 딸도 저 닮아서 잘 살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회양이라는 것은 내가 감사할 때 이 내 기쁨을 세상 사람과 나눠 가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회양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참 복 받았다 싶을 때 이 순간에 배고픈 사람들을 어떡하지 이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베풀고, 내가 건강할 때 아이고 아픈 사람들 힘들겠다 하면 약을 보시를 하고,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갔다 기쁘다 그러면 아이고 자식 나가 초등학교도 못 보내는 부모들 어떠면 가슴 아플까 해가 제3세계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원을 하고, 이걸 회양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양은 자주 할수록 좋으나 죽을 때 가서 한 번 할까? 자주 할수록 좋지. 그러니까 기도문은 요걸 갖고 평생 하고, 회양은 매달 하셔야 돼요. 매달 도저히 못하겠다. 매년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 매일 하면 제일 좋고. 제가 잘못 살아온 줄 알았는데 스님 말씀 듣고 제가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범신보다 내가 낫다. 닌 한 번도 못했지. 난 2번 했다. 이래 생각을 하시죠.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했는지 이제 한 7년쯤 됐고요. 6살 된 남자아이랑 4살 된 딸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남편에 대해서 별로 뭐 불만이라든지 걸리는 게 없는데, 남편이 이제 애들에 대해서 좀 무신경하다든지 좀 무관심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달래거나 타이르지 않고 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화가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다 제 욕심인 것 같고 제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서 좀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다가, 또 아이들하고 또 남편하고 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또 그게 또 쉽게 또 마음이 잘 내려놓아지지가 않아서 스님이 좋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내 생각을 남편에게 몇 번 얘기해 봤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애들 야단치지 마라든지, 애들하고 좀 같이 잘 놀아라든지, 내가 바라는 거를, 내가 원하는 거를 남편에게 몇 번 진지하게 얘기해 봤습니까?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까? 진지하게는 아니고 그냥 애들하고 좀 같이 좀 많이 놀아주고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어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화를 올라오는 내 모습을 볼 때 애들 앞에서는 남편한테 이야기를 못 하겠고 그냥 애들 모르게 눈치껏 이렇게 한 번씩은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남편이 고쳤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 남편을 위해서도 저건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혼자 속으로 끙끙대지 말고 또 화내지 말고 남편에게 진지하게, 여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 좋지 않겠냐. 이게 남의 애도 아니고 우리 애들인데, 아이라는 거는 뻔 받고 자란다는 건데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러면 아이들이 뭘 본받겠느냐. 그러니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보고 안 되면 술상을 차려서 또 얘기해보고 왜 우리 시청에 가서 뭐 해달라는데 뭐 잘 안 해주면 그래 공무원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될 때가 있어야 없어요. 있죠. 그죠? 그렇게 부탁도 해보고 이렇게 몇 차례 더 해보세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꼭 부처님한테까지 부탁할 필요 있어요? 부처님 다른 일도 바쁘실 텐데. 북한에 굶어드는 동포도 보살펴야지. 저 아프리카 어디 뭐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힘이 있으시면 그들을 돌보십시오.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내 뭐 좀 도와줄까 이러더라도 내가 진실한 불자라면 아닙니다 부처님. 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실한 불자예요. 그래서 3번 내지 5번 정말 내가 진지하게 얘기해봐라. 그랬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고쳐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입니다. 그럼 고쳐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낭비죠. 나만 화나고 자꾸 남편에게 미워집니다. 근데 사람이 다 고칠 수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에 의하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고치고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얘기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고쳐집니다. 쉽게. 근데 어른의 특징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노인의 특징은 절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한테는 맞춰야 되고 어린아이는 따라 배우기 때문에 본보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남편님이 어른이 돼버렸잖아. 그죠? 고치기가 어렵다. 조그마한 아이도 엄마가 얘기해도 잘 못 고치는데 어떻게 다 큰 남편을 내가 고칠 수 있겠어요? 진지하게 몇 번 부탁을 해보고 안 되면 고치는 건 포기하셔야 된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 식대로 하도록 놔두고 남편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아버지의 권리다. 나에게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있듯이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있거든요. 나는 내 식대로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있듯이 남편은 자기 식대로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그냥 두세요. 남편이 애들에게 잘못한다고 둘이가 싸우는 게 애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느냐? 남편이 애들에게 하는 거를 아빠의 권리다 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게 애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느냐? 전자가 훨씬 더 나쁜 영향을 줍니다. 애들이 엄마한테 아빠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오히려 두둔을 해야 합니다. 너 말을 아빠가 들어야 되겠니? 아빠 말을 네가 들어야 되겠니? 너가 생각할 때 어느 쪽이니? 나하고 아빠하고 생각이 다르면 너 생각이 옳으니 아빠 생각이 옳겠니? 100%는 아니지만 어느 게 더 비중이 높겠니? 이렇게 아빠의 처지를 오히려 두둔하고 이해시켜줘야 된다. 그냥 아빠 말 안 듣는다고 야단치고 화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엄마 아빠가 서로 존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비록 그것이 자기 마음에는 안 들더라도
불평은 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떠냐? 부모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된다. 비록 자기를 위해 주더라도 엄마가 아빠를 욕하면서 자기를 두둔해 준다. 너 아빠 나쁜 인간이야. 너한테 그렇게 하지.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애는 일시적으로는 좋아할지 몰라도 부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그게 훨씬 더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첫째 할 일은 남편에게 진지하게 내가 바라는 바를 정말 이게 애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성질만 냈지 진지하게 얘기 안 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스님은 북한 동포 굶어 죽는다니까 안타깝고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나도 굶고 정토에다도 호소하고 정부에다가도 5번, 6번 호소하고 5번, 6번 찾아가고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일이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들은 내 말 안 듣는다고 욕도 안 한다. 왜?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내서 말은 안 하지만 북한에도 수도 없이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제안한단 말이에요.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영역이다. 미국까지 가서 지원해야 된다. 국제기구에도 얘기하고 각국 대사들, 대사관 직원들 브리핑하고 요청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근데 자기 자식의 교육 문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남도 아니고 함께 사는 남편인데 왜 그걸 진지하게 얘기를 안 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안 되면 술상이라도 차려주면서 얘기하세요. 정말 애가 중요하다면 화내지 말고 그렇게 정말 중요하다면 하라 이거야. 근데 별로 중요 안 하니까 지금 안 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해놓고 무슨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첫째,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다. 왜? 어른은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 계속 노력하는 것은 낭비다 이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하도록 놔두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불평할 때 아이에게 동조해 주는 게 아이의 교육이 좋겠느냐. 오히려 아빠 편에 서서 아빠를 이해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아이의 교육이 좋겠느냐. 그런 면에서 인간 심리적으로 설명하면 남편 편에 서서 남편의 입장을 이해시켜 주는 게 아이의 정신건강에 좋다. 이런. 어릴 때 사탕 많이 먹으면 입안이 달콤해서 좋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빨이 썩는다든지 건강에 나쁜 것 같아요. 그때 아빠를 욕하고 아이 편에 서면 사탕 먹고 애 이빨 썩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이에게 나쁘다. 근데 주로 이렇게 애들 키우는데 보면 요즘은 다 직장도 나가고 해서 좀 덜합니다만 집에서 애들 몇몇 키우고 이러다 보면 옛날에 남편들이 가정폭력도 이러더라고 가정에 와서 행패도 피우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아내는 자기 억울한 얘기를 할 데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주로 호소합니까? 3살짜리, 5살짜리, 7살짜리 애 붙들고 호소를 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랄 때 주위에 보면 어린애들은 다 아빠를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 아버지를 미워하면 자기 종자가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종자 불량 아닙니까? 그죠? 종자가 불량이면 빌어치고 농사 열심히 지어도 소출이 별로 없어요. 이 자기 자긍심이 없어집니다. 자기 떳떳함이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지위가 낮아도 어디 가서 상석 안 줘도 환영 안 해줘도 별로 구애를 안 받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근데 속이 허한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높은 위치에 가면 헛세를 부리고 돈이 좀 있으면 사치를 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비굴해지고 아양 떨고 이렇게 돼요. 그 속이 허해서 그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의 제자 비구들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리고 비굴하지 말고 당당해라 이랬어요. 중생은 돈에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면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고 자기보다 돈이 좀 적은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지고 권력에 집착하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고 그러죠. 그런데 수행자는 속이 꽉 찼기 때문에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아주 겸손합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아주 당당하다. 이 말은 높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고개 쳐들고 낮은 사람한테는 고개 숙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반대로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다. 출가 수행자들은 먹고 사는 거를 가장 열악하게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남 집에 가서 먹던 밥 얻어먹는단 말이야. 그 음식으로도 먹는 것에 만족한단 말이야. 그러니 국왕 대신한테 고개 숙일 이유가 없잖아. 국왕 대신한테 뭘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당시에는 남 밑에서 또 정진하고 아침에 가서 한 끼를 남 집에 가서 개밥 같은 것 좀 얻어서 먹고 다 떨어진 옷 주워 또 입고 살기 때문에 국왕 대신한테 뭐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보고 뭘 해드릴까라고 수도 없이 요청을 해도 나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 얘기했다. 근데 국왕 대신한테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죠. 남은 집에 밥 얻어 먹어가는 주제에 큰 소리 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 매일 걸식을 다니기 때문에 밥 얻어 가는 사람은 주는 사람한테 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걸식하는 수행자는 항상 겸손한 거예요. 그들이 내 밥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 차면 이렇게 당당하고 또한 겸손하다. 속이 허하면 어떠냐? 폼을 잡았다가 또 조금 못하면 또 비굴하게 굴었다가 이렇게 이중인격으로 나타난다. 근데 또 이것도 잘못 받아들이면 어때요? 너무 이거를 법집으로 받아들이면 높은 사람 오면 도리어 막 목에 힘주고 큰 소리 꽝 치고 일부러 저 밖에 앉혀놓고 또 낮은 사람 오면 일부러 가서 더 환대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평등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걸식을 할 때도
가난존자는 부잣집만 찾아가면서 걸식하고 가섭존자는 가난한 사람만 찾아가서 걸식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평등하게 부자든 가난하든 차별 두지 말고 그냥 차례로. 이게 차제거리야. 차례로 그냥 걸식해라. 그러니 아들이 그런 훌륭한 자녀가 되려면 엄마가 이렇게 자녀 교육 문제로 애하고 싸우면 애가 더 나빠진다 이 말이야. 자녀 교육 잘 시키려고 싸워도 더 나빠져요. 진짜 자녀를 위하는 거는 내 보기에 남편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도 그건 누구 보기에 그렇다? 내 보기에 그래. 그건 진실은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럼 내 생각이 다 옳으냐?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남편 말만 따라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의견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안 듣고는 누구 자유다? 남편의 자유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질문입니다. 동료 한 명에 대해 화와 짜증이 납니다. 처음에는 말이 좀 안 통하는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화가 납니다. 10월 말까지만 하고 상대가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는 동료가 제 성격 때문에 마찰을 빚어 금세 그만둬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동료와 지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좀 속된 말로 성질이 더럽네요. 그 정도로 심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성격이 그냥 나쁘다 하는데 지금 만약에 본인이 말한 정도로 화를 주체할 수가 없다. 이 정도가 되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좀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해보고 괜찮다. 또는 일단 약을 한번 먹어보세요. 이래서 조금 안정제를 먹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정도 갖고 정신병이다.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산후 우울증이다.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그렇게 견뎌도 되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심할 때, 내가 봐도 좀 심하다. 이럴 때는 의사의 도움을 얻는 게 첫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감기 들었는데 그냥 꼭 참고 견뎌도 열흘이면 낫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며칠 먹으면 3일 만에 낫는다.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낫지. 뭐 때문에 그거를 열흘간 끙끙대고 안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해보고 의사의 도움을 얻는 게 좋다. 꼭 병이 아니라도 이 말이에요. 이제 어떤 순간순간. 그러고 이제 크게 의사 보고 괜찮아요. 이 정도면 또 괜찮구나. 이렇게 또 자기가 안심이 되잖아. 그죠? 자기가 안심이 되면 또 화가 또 덜 납니다. 의사가 밀가루를 넣어가 이렇게 약을 지어줘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거 낫는다. 이렇게 먹으면 도움이 돼요. 이제 심리적인 그런 안정 효과가 있다. 그거와 동시에 그거는 이제 응급치료고 자기가 이제 장기적으로 치료는 그건 일종의 미친 증상이에요. 누구나 다 있지만은 굳이 말한다면 일종의 미친 증상이다. 뭘 보고 꽃을 보면 화가 난다. 그럼 그 미친 증상이지 뭐겠어요. 보라색 꽃만 보면 성질이 난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매일 아침에 108배절을 하면서 기도문으로 나는 화나지 않습니다. 나는 화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나를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화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결심을 지키지 못했잖아. 그죠? 그러면 나는 문제야 이래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행은 각오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화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절을 하면 돼요. 그 화가 나도 나는 화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화나지 않습니다.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화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화가 나는데 밖으로 안 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화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화 자체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꽃을 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기도문을 하면 저는 편안합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계속. 저는 편안합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이렇게 암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한번 절할 때마다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이제 무의식 세계에 이제 영향을 줘요. 이렇게 반복이 되면. 자기 암시를 반복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속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자기 듣고 자기 소감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자. 저는 제가 성질이 더러운 거를 사실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 말씀해 주세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아니 확실하게 꽃을 보고 계속 꽃만 보면 성질 난다. 이건데 성질이 좋은 거가? 그냥 어렴풋이 나는 성질이 좀 나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요. 확실하게 성질이 나쁘다는 걸 알게 돼서 정신이 좀 번쩍 드는 기분이고 지금까지도 상대를 조금 원망하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막 했었는데 스님 말씀하시는 순간 저한테 좀 시선을 돌리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좀 문제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좀 요즘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좀 간절하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천일결사 입제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으면 거기 참회 기도할 때 뭐라고 돼 있어? 화나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밖으로 살피면 상대가 잘못해서 생긴 괴로움 같지만 안으로 살피면 내가 옳다는 주장 때문에 생겼다고 돼 있잖아. 내일 읽어도 공연불 하는 거야. 읽어도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만 했었는데 좀 근데 자기 참여합니다. 지금 자기 얼굴을 보거나 이럴 때 그게 꼭 수행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요새 막 자꾸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주체 못하고 하는데 혹시 선생님 뭐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뭐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약간 지금 호르몬이나 뭐나 이런 게 이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질이 더러운데도 그게 좀 심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계절에 따라서. 그럴 때는 이제 스트레스가 좀 심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의 처방이 좀 필요한 거예요. 네, 꼭 가보겠습니다. 그냥 참기만 하면 이제 화병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밖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지낼 때는 말도 많이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좀 활발한 편인데요. 집에서 엄마한테는 좀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엄마가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이 물어보실 때는 이렇게 짜증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좀 서운해 하시는 그런 기색이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마음처럼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정하고 살가운 그런 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도 샌다. 그러니까 밖에서 막 떠들고 우는 게 본심일까? 집에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게 본심일까? 어느 쪽이라고 자기 생각해? 자기가 얘기해봐.
엄마가 편한 사람일까? 밖에 사람 만나는 사람이 원래 편한 사람일까? 엄마요. 그럼 편한 사람일 때 나타나는 게 본심일까? 이렇게 주의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본심일까? 편한 사람이요. 그래. 그럼 엄마한테 나타나는 그 꼬라지가 결혼하면 그대로 나타난다. 그리고 애 키우면 애한테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뭐 고민이 있거나 이렇게 장래에 대한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엄마랑 한 번도 의논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건 괜찮아. 자기 몇 살이에요? 20살 넘었어요? 아래요? 30살 넘었습니다. 20살이 넘으면 의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도 다 제가 결정을 하고 뭐 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결정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최종 결정, 내가 결정하고 뭐 하더라도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돼. 왜? 미성년자니까. 아시겠어요? 최종 결정권은 내가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보호자한테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로, 어머니 아버지가 보호자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사춘기 때는 자기가 결정권을 자꾸 높여가는 거예요. 20살 딱 넘으면 이제 승인 안 받아도 돼. 자기가 결정하면 돼. 사후 보고해도 돼. 그러니까 결제 사항이 있고 사후 보고 사항이 있는 거 회사 다니면서 알 텐데. 지금 자기 회사 안 다녀? 백수인데요. 그러면 어머니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공부해서 다른데 아니 어쨌든 현재의 생활하는 방식이 네. 부모의 의탁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벌어놓은 돈을 생활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네. 그러니까 집은 어머니 집이고 아, 예. 부모님 집이고 어머니 집입니다. 어머니 집이고 그 네. 방 하나 자기가 세 내고 얻어 쓰고 있어요? 있습니다. 예. 한 달에 얼마 내는데 생활비?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생활비를 얼마 드려요 어머니한테? 100만 원 좀 넘게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 자립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아니 아마 인정적으로는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안 받고 자기 결정 자기가 하면 돼. 근데 모든 결정을 제가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그런 마음이 큰데 엄마는 좀 그게 서운하신 것 서운하지. 같아서 예, 그러니까 서운하지. 어떻게 해야 엄마에게 고민을 미리 얘기를 해서 같이 의논을 드릴지 아니면 다 해결이 되고 나서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것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건 고민 안 해도 돼요. 뭐 해결하고 나서 보고 드려도 되고 사전에 의논해도 되고. 왜냐하면 스님한테도 지금 의논하잖아. 근데 엄마한테 의논하면 왜 안 되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의논하면 엄마 걱정할까 봐 싶어. 그럼 스님한테 의논하면 스님 걱정 안 해도 스님이니까 남의 스님이니까 걱정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심보가 더럽다. 그러니까 의논해도 되고 의논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자기가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해서 하면 돼. 이런 거는 엄마가 서운해하면 엄마를 위해서 의논을 해도 되고 내가 판단이 안 서서 엄마에게 의논해도 되고 또 엄마 걱정할까 싶어서 의논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내가 결정해도 되기 때문에 의논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자기의 고난에 속해. 자기의 자유에 속해. 그러니까 그거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 대신에 어머니가 걱정하거나 서운해하는 건 이해는 되나 안 되나? 이해는 되지. 네. 그럼 이해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왜 내일인데 엄마가 간섭을 해요? 이렇게는 하지 마라. 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 어머니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고 제가 혼자 결정해서 사전에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또 내가 결정해도 돼요. 네. 또 문제 잡으면 아이고 어머니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돼. 왜냐하면 그건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이미 독립된 성인이기 때문에 단 조건이 생활이 20살이 넘어도 생활이 독립 안 되면 뭐 한다? 반드시 부모 말을 참고해서 들어야 돼. 그거는 부모가 아니고 스폰서기 때문에 스폰서 말을 들어야 돼. 근데 내 법문을 잘못 듣고 여기 젊은이 놈들이
부모한테 얹혀 살면서 스님이 지결정 지가 하라 그랬다고 부모 말 안 들어도 된다고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너 스님은 어떻게 애들을 전부 불효로 키우느냐고 이렇게 내가 야단 맞는 경우가 있어. 전제 조건이 있어. 나이가 몇 살 넘어야 된다? 20살 넘어야 된다. 두 번째 반드시 경제적으로 뭐 돼야 된다? 독립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을 내도 된다. 유학 가는 거 내 돈 갖고 가고 절대로 부모한테 요만큼도 의지 안 한다면 그건 내가 혼자서 결정해도 된다. 근데 부모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으려면 사전에 의논해야 스폰서는 재정 후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후원을 안 받으려면 그냥 내일 결정해서 결혼하고 사후 보고해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파트 사거나 결혼할 때 뭐 승인을 받거나 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돼요. 사전 보고하고 설명을 드리고 괜찮으냐고 체크하고 안 괜찮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지 보완을 하고 그래서 협상을 해서 스폰서냐 사랑이냐를 정해서 사랑이 중요하면 스폰서를 포기해야 되고 스폰서가 중요하면 사람을 바꾸어 가지고 스폰서가 만족할 만한 사람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제 얘기 우습게 듣지 마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원리에만 맞게 살면 돼. 네, 알겠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스님을 가까이 뵈서 네네. 정말 영광입니다. 예, 저는 지금 9살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네네. 근데 아이한테 사랑이든 뭐든 부족한 게 없이 제 딴에는 열심히 또 해준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는 무슨 불만이 속에 있는 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자주 짜증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번 중에서는 한 8번은 참아요. 근데 한두 번은 참다 못해서 이제 저도 이제 욱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화를 막 누르는데 또 하나예요, 아이가. 그래갖고 나름대로 참는데 도저히 막 그때는 화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거든요. 그런 때는 또 저한테 화를 내는 건지 아이한테 화를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근데 자기 예. 지금 그리고- 애는 누가 낳았어요? 예? 애를 누가 낳았어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39에 낳았어요. 아니, 하나를. 누가 낳았냐니까. 제가요. 이웃집 아줌마가 낳았어요? 아니요.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데도 누가 낳았냐니까. 누가 키웠어요? 제가 낳고 제가 키웠어요. 아, 자기 한국말해요, 영어해요? 네? 자기 한국말 하느냐고 영어 하느냐고. 한국말해요. 그 내가 한국말 하니까 애가 영어해요, 한국말해요? 한국말로 다 하죠. 엄마가 한국말 하니까 애가 한국말 하겠죠? 네. 내가 한국말 하면서 애 보고 네 영어 해라 하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애가 화를 내고 성질 낸다는 거는 그건 어디서 배웠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참는다고 참은 것 같은데. 참는다가 참았다가 성질을 내잖아, 그죠? 네. 애도 참는다고 참았다가 성질 내는 거예요. 스님이 8번은 참았어요. 애도 8번 참았다가 내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게 딴 데서 올 수가 없어요. 애가 성질을 내면 내가 성질을 내구나. 애가 짜증을 내면 내가 짜증을 내구나. 애가 한국말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한국말 하고 난 영어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한국말 하구나. 이래 알면 돼요. 그리고 스님 저는 회사를 관두고 싶지 않은데 동생이 이렇게 아이가 정서적으로 이러니까 회사를 관두고 아이의 정서에 더 늦기 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회사 그만두면 자기 집에 있으면 애한테 성질 때 낼 거예요. 그래요. 왜? 스님 제가 내가 네 때문에 자신이 회사까지 없어요. 그만두고 이래 생각하면 화가 더 나지. 제가 솔직히 회사를 관두고 싶지가 않거든요. 아니면 마음속에 회사 속마음이. 관두고 안 관두고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성질을 안 내야지. 그러다가 이러다가 회사를 관두지 않고 애한테 신경을 덜 써서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고 더 큰 이럴까 봐. 후회가 생기지 뭐.
회사 간두든 안 간두든 앞으로 이제 사춘기 되면 더 애매이지. 내가 그래서 지금 걱정이 회사를 뭐 걱정이 아. 엎드려 절하면서 그래. 아이고 내가 화났더니 또 화내네. 부처님이 공심인데 공나고 파심인데 팥난다더니 진짜 부처님 말씀 딱 맞네 이러면서 네. 그죠. 애가 화내면 아이고 내가 화냈구나. 애가 짜증내면 아이고 내가 짜증냈구나.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더니 참 부처님 말씀 맞으시네 이러면서 항상 애 화낼 때마다 아이고 내가 화내 애도 화내네 이렇게 자꾸 되뇌이면 돼요. 그렇게 참여를 하면 돼요. 누구한테 네. 주로 자기는 짜증 많이 냈어요? 네? 자기는 누구한테 짜증을 많이 냈어요? 짜증을요? 예, 남편한테 많이 내요? 아니요. 많이 솔직히 남편한테 화 낼 일도 제가 성격은 원래 다혈질인데 많이 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그게 참다가 문제예요. 지금 화가 난 거 아닌가? 오히려 생글생글 웃으면서 화를 조금씩 이렇게 김을 빼가면서 냈으면 애가 저래 안 되지. 참았다가 터지니까 물불 안 가리고 나오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엎드려 절을 좀 많이 하세요. 하루 200배씩 절을 한번 해봐서 하나는 남편한테 아이고 여보 내 성질이 더러워서 미안해요. 아이고 미안해요. 이렇게 남편한테 참여하고 애 보고는 아이고 네가 내 닮아서 고생이다. 네가 내 닮아서 고생이다. 이러면서 절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직장 그만두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직장을 그만둬도 이렇게 하고 직장 그만두면 도움이 되고 직장 다녀도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스님 그렇게 적응을 지금 못하는 단계인데 제가 또 외국으로 또 가게 돼가지고 더 애가 외국으로 더... 왜 가요? 애 낳아놓고? 아니요 지금 옮겼어요. 2달 됐어요. 아니 그래 애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갔어요 2달. 애기가 먼저 갔다고? 아니 지금 가 있어요. 저도 지금 비자 때문에 잠깐 나왔거든요. 근데 애도 더 적응을 그쪽에서 하기 힘들고. 그건 상관없어요. 애기가 뭐 상관없어요? 그가 적응하든 말든 그거 가면 성질 더 내겠지.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애기가 아무리 성질을 내도 아이고 저게 내 닮아서 저렇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남편한테 더 참여를 하고 하루 200배씩 절하고 참여해 보세요. 그래서 그럼 너무 괜찮아요. 걱정이 돼가지고요. 적응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말고 절을 하세요. 누구한테 절을 해야 된다? 남편한테. 네. 난 108배는 또 누구한테? 애한테. 애한테는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네가 내 때문에 고생한데 네가 내가 닮아서 그렇구나. 자꾸 이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데 저래가지고 이제 절하다가 자기 성질 좀 고치고 보면 누 때문에 성질 고쳤다? 예? 애 때문에 성질 고쳤어요. 그래서 누가 좋다? 자기한테 좋아요. 그리고 자기 애가 지금 엄마 성질 고친다고 참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성질 안 고치면 절대 안 고칠 거예요. 끝까지 성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고치면, 고쳐지면 아기도 좋아질 거예요. 네, 다음. 참여에 대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나를 보며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그 짜증은 나에 대한 여러 가지 못마땅함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 왜 이리도 나를 미워하나? 왜 이렇게 나는 나를 보기 싫어하는가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깁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 내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이들의 잘못을 보고도 받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리석음임을 알지만 고쳐지기 쉽지 않네요. 어떻게 수행해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스님 법문 듣고 싶습니다. 사람은 사물을 볼 때 두 가지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하나는 자기의 자기의 상을 지어서 그 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에 대해서 우리 남편은 이래야 된다 하는 자기 상이 있어요. 우리 자식은 이래야 된다 하는 상이 있어요. 나는 이래야 된다 하는 자기 상이 있어요. 이 상을 가지고 사물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린 이 상하고
실제 이 남편하고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남편을 미워해요. 못마땅하게. 그 상과 실제 아들 사이에 간격이 크면 클수록 아들이 못마땅하고 아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린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 상과 자기 현실의 자기와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하면 일어나는 마음이 뭐예요? 보기가 싫어져요. 보기가 싫은데도 자꾸 앞에서 얼쩡거리면 뭐라고 합니까? 꺼져 그래요. 나가 이렇게 감지돼요. 그래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두드리 패가 쫓아내요. 그래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밖의 존재를 죽여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 살인. 자기를 죽여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 자살. 동일한 거예요. 이게 다 허상. 나는 이런 사람이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는 이 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허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허상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고 남도 미워하고. 마치 물속에 있는, 물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좋아해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런 여자야 라고 하는 상을 버려야 돼요. 화를 내는 게 이게 현재의 나요. 이 현재의 나라는 건 이게 내 까르마예요. 내 업식이에요. 키가 작으면 작은 게 나요. 피부가 검으면 검은 게 나요. 팔이 하나 없으면 없는 게 현재의 나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팔이 하나 없는데 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팔이 있는 나를 자꾸 그리니까 팔 없는 나가 보기 싫단 말이에요. 키가 커야 되는 나를 그리고 있는데 키가 작으니까 볼 때마다 이게 미운 거예요. 내 얼굴은 젊어야 되는데 거울을 보니 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이 보기 싫은 거예요. 늙으면 그러잖아. 거울 보기가 싫다. 이런 말 하잖아. 쭈글쭈글한 게 얼마나 좋은데. 생각을 바꿔야 돼. 단풍이 예쁘듯이. 머리가 희끗희끗하면 희끗희끗한 거 좋은 거예요. 이 좋다는 말은 좋다 나쁘다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대로다 이거예요. 흰 건 흰 거대로, 검은 건 검은 거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적으면 적은 거대로 좋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상대에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내 그림대로 고집하니까 상대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준다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내 그림을 버려버리면 있는 그대로는 용서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행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듯이 나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예요. 즉 이것이 상대를 사랑하는 법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나를 사랑해야 돼. 허상에 취해가지고 지금 현실의 자기를 미워한다니까. 다 아까도 앞에 질문 나왔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잘났어. 그 잘난 자기에 취해 있는데 현실에서 자기 하는 꼬라지를 보니 어때요? 불만이지. 잘난 자기만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부끄럽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남에게 심하면 남 앞에 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심하면 이제 우울증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딱 깨놓고 사세요. 남도 별거 아니고 나도 별거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거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풀이나 막 그냥 돌멩이나 그냥 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변속간에 구더기가 바글바글한데 그것도 다 잘난 구더기 못난 구더기 있어요. 구더기일 뿐이지. 저 하늘 위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면 그냥 개미새끼나 구더기나 벌이나 똑같아요. 구더기도 다 그 몸무게 달아보면 조금씩 다를까 안 다를까? 변속관에 자세히 들여다봐. 얼른 보면 다 같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주름살 간격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기어가는 속도도 달라요. 그것도 그 안에 내부에서 보면 다 다릅니다. 우리 인간 다르듯이. 근데 그 하찮은 구더기도 열등의식을 느끼고 자살하는 구더기가 없잖아요. 그지? 근데 왜 이 인간이 열등의식을 느껴요? 이 고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자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학을 한다는 것은 헛된 상에 집착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상을 버려야 합니다. 나다 하는 허상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기도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나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별거 아닌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중 앞에서 얘기하라고 하면 나오면 좀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지. 왜 떨릴까? 생긴 대로 안 하고 잘 하려니까 떨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데서는 생긴 대로 얘기하는데 더 많은 청중 있고 더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가면 좀 사람 마음이 잘하고 싶어요, 안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지. 그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잘하고 싶으면. 생긴 대로 하면 아무 떨리는 게 없어요. 근데 잘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면 꼭 잘 못합니다. 생긴 대로 하면 어때요? 잘해요. 훨씬.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말할 기회가 있더라도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얘기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서 뭐 얘기하거나 맘 나누게 할 때 아이고 나는 말 못해 이러지 말고 시키지도 않는데 나와서 하는 것까지는 안 해도 좋은데 시키면 나와서 어때요? 순번 들어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생긴 대로 그냥 가볍게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마음이 안정이 돼요. 이게 제가 중도 실명하고 17년 됐는데 정말 즐겁게 잘 살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편하고 좋은데 가끔 지나가다가 도와주시는 분들이 제가 기분이 좋을 땐 상관이 없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때 누가 이렇게 갑자기 딱 잡으면 깜짝 놀래거든요. 네. 평상시는 제가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가다가도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도움이 필요 없거든요. 실은 네. 저는 앞 못 보지만 설거지, 빨래, 청소 혼자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길도 내가 항상 가는 길만 가는데 똑같은 길을 가는데 제 옆에서 제가 불편해 보이시는 분들이 잡으세요. 잡아서 도와주시려는 건 아는데 그게 제가 기분이 좋은 날이나 평상시 같을 땐 괜찮은데 어느 날은 너무 잡는 게 싫거든요. 네. 그때 부럭부럭 화가 나가지고 네. 그 화를 표현을 하면 또 시각장애인들 저 하나 때문에 아우 시각장애 다 이상하다 그런 소리 나올까봐 자주 좀 참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그냥 화를 내도 될까요? 자기를 위해서 도와준다고 마음은 손을 잡았는데 화를 벌컥 내면 뭐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기분 안 좋겠죠. 기분 안 좋을까? 그 정도일까? 미쳤나? 이러겠지. 그렇죠. 미친놈처럼 보겠죠. 이거 미쳤나? 내가 도와줬는데도 이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까 저런 사람들 도와주지 왜 이런 사람을 도와줄까? 그러니까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분은 이제 얘기의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가 상대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봉암사 선방에 있어 보면 사람들이 선방에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가 빵 좋아하는 사람은 올 때마다 빵을 사옵니다. 자기가 이 냉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고 스님들 또 냉면 드셔야 된다고 세워가지고 냉면 준비를 해고 옵니다. 자기가 과일을 좋아하면 과일을 사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좋아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것도 지 기분대로 하고 안 도와주는 것도 지 기분대로 해요.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도 자기가 내키지 않으면 안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 없다 그래도 자기가 내키면 도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저분처럼 날 좋게 봐주세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내가 좋게 봐달라고 좋게 봐주고 나쁘게 봐달라고 나쁘게 봐주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게 원래 지 기분 좋으면 뭐 봐주고 좋게 봐주고 지 기분 나쁘면 나쁘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를 잘 봐주세요 한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잘 봐주고 법인스님 못 봐주세요 한다고 여러분들이 못 봐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강의를 듣고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은 각자 자기가 하는 거예요. 똑같이 듣고 나가면서도 오늘 법인스님 강의 듣고 감동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중이 뭐 부부관계의 문제 그런 얘기나 내 하고 뭐 그런 중이 다 있어 이러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아이고 스님이 사회 문제에서도 아주 그렇게 바른 견해를 갖고 계시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중이 뭐 정치인도 아닌데 내 사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면 내가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타인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마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저분은 잘 봐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러니까 자기가 힘들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안 해주니까. 그러듯이 이제 정반대로 자기는 자기가 시각장애인이니까 보는 사람이 옆에 사람이 볼 때 뭔가 좀 불안해 보일까 안 보일까? 불안해 보일까 아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불안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꼭 필요할 때는 그 사람 내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눈에 띄면 돕고 자기 눈에 안 띄면 도움이 필요해도 안 돕고 도움 필요 없다 그래도 자기가 보기에 도움이 필요한 같이 느끼면 돕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저 정반대로 똑같이 타인의 인생에 간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할 때 도와주지 왜 도와달라 하지 않는데 왜 도와주나? 지금 넌 필요 없어 이러고 화를 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우고 싶으면 돕고 돕기 싫으면 안 돕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커피 같은 거 주면 서양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먹고 싶으면 땡큐 그러고 먹기 싫으면 뭐라고 한다? 너 땡큐 그러죠. 그거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싫어요 이러면 좀 친절을 베풀었는데 싫어요 이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그러니까 그거 너 하는 게 땡큐 하면 뭐라 그래요? 고맙지만은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 자기는 그렇게 하면 항상 너 땡큐 그러면 돼요. 항상 제가 다니면서 제가 막 얘기를 해요. 도와주신 분한테 잡으면 아 고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잡으면 놀래니까 잡을 때는 한 번만 물어봐주고 저를 잡거나 물어봐 달라고 항상 좋게 그 사람이 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 길 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자기 얘기하려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 왜 쓸데없이 그렇게 해요? 너 땡큐 그러면 되지. 그냥 노 땡큐 잡지 마세요. 그냥 아 잡지 마세요. 그러지만 너 땡큐 이러면 돼요.
노 땡큐 그러면 할머니 빼고는 다 알아들어요 요새. 응.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노 땡큐 뭐라고? 너무 좋은. 노 땡큐. 노 땡큐. 노 땡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릴 것은요. 제가 항상 밖에서는 활달하고 그런데 집에 항상 어머니한테만 꼭 짜증을 내고 그게 너무 심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하나. 쥐가 짜증 내놓고 내가 나보고 물은 자기가 왜 내는지 지금 생각해 봐요. 어떨 때 주로 짜증 내요? 그냥 어머니 하시는 게 모두 다 막 답답하고 하신 행동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머니가 그 집에 와서 화장을 붙이시거나 하면요 제 옆에서 항상 붙이시는데 그게 항상 괜히 게임이나 그런 거 할 때 방해가 되거든요 막 그럴 때 막 짜증이 나고 그리고 같이 다니면 꼭 팔짱을 끼시거든요 계속 그런 것도 막 밖에서 부끄럽고 그런 게 좀 막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빠하고 관계 사이가 좋나 나쁘나? 사이가 그렇게 좋으신 것 같진 않습니다. 그 엄마가 아빠한테 지금 만족을 못해. 그래서 니를 자꾸 대리 만족을 해. 니를 잡고 니 팔짱도 끼고 이렇게 니를 잡고 대리 만족해. 심리 무의식 세계에는 남편한테 만족을 못하니까 니를 낳아놓고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심리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마치 대용으로 남편 대용으로 자꾸 너를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는 싫은 거야. 늙은 여자가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절을 해야 돼. 절을 하루에 108배 아침 일어나 하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절 낳아주시고 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을 해야 돼. 그래서 나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엄마 자식 관계라는 걸 네가 자꾸 이렇게 분명히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남편에 대한 사랑 고파병이야 이게. 끌떡거리는 병이라 이 말이야. 그게 자기 양대로 이렇게 좀 엄마는 남편으로서 다정다감한 걸 좀 원하는데 지금 남편이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다정다감하지는 못해. 돈을 벌어다 주고 뭘 할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 다정다감한 그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정다감한 부분은 어떠냐면 남편이 옆에 있는 데서 화장도 고치면 남편이 이렇게 도와도 주고 또 팔짱 끼고 어디 가면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욕구가 좀 있어. 근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늘 이제 손잡고 다니거나 이러면서 심리적으로 그런 욕구가 있는 거야. 근데 너는 이제 다 커놓으니까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크니까 어릴 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커놓으니까 좀 징그러워. 뭔가 안 맞아. 사춘기 되면 벌써 이게 엄마가 학교 오고 엄마가 너무 깨안아주고 엄마가 뭐 포옹해줘도 막 애들이 막 이렇게 진절머리 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엄마가 병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엄마 병이니까 병이라는 건 무슨 뭐 중병이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심리 결핍으로 생긴 문제니까 엄마를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너가 거기 이제 시간이 그를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 그 무슨 말이냐? 싫은데 자꾸 시간이 흐르면 너도 나중에는 거기 습관이 들어. 알았어요? 그러면 네가 이제 결혼을 하면 이게 문제가 돼. 결혼하면 엄마가 이 버릇이 들어놓으면 결혼해도 니한테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부인이 막 기겁을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이제 네가 여자친구하고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위험이 있어. 그렇다고 지금 엄마를 보고 엄마 이러지 마 하고 탁 뿌리치면 엄마가 또 깊은 상처를 입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네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께 자꾸 기도를 하면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으로 깊어지되 이게 남녀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어머니하고 자식인 관계인 동시에 남녀 관계가 지금 결합되어 있거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나중에 네가 이제 마더 콤플렉스라는 이런 심리 현상이 네한테도 생겨. 그리고 너도 나중에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이게 싫어지면 이제 여기 버릇이 들어가 여자가 니한테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안 해주면 엄마를 그리워하고 또 여자가 니를 팔짱을 끼고 다정다감하게 해주면 또 엄마 연상이 들어가 니는 또 거부해. 니도. 그럼 니 누처럼 된다 결국은. 아빠처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자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 엄마 아빠가 어디 출신이 경상도가? 어머니가 경상도, 경상도 여자가 왜 그러나? 아버지는 어디 출신인데? 아버지는 서울. 서울 사람이가? 아버지가 그 출신은 서울 출신인지 몰라도 그 경상도 남자 성질이 있나? 너 아버지가 다정다감하지가 않나? 밖에서는 다정다감하시는데 집에만 들어오시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니도 이제 이래 되면 이제 니도 결국 이런 걸 싫어하게 되면 니도 결혼하면 밖에 가서는 다정다감하다가 집에 들어온 부인한테 어떠니? 무뚝뚝하고 말이 없고 신경 찔려고 이래 될 수가 있지, 그지? 그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이러듯이. 니는 내리기라 그래, 내리기. 내력. 아버지, 아들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면 너는 닮지 않고 알았어요? 부모하고 관계도 개선이 되고 나중에 부인하고 이런 닮아가 내려간다.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어. 네.